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오늘도 대체 투자 관련 주요 이슈 사항들 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최근에 급격한 금리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신규 투자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체 투자 분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뭐 여기 답이 있죠.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죠. 프라임 오피스 전부 망했다는 얘기 그건 아니고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프라임 오피스, 또 일부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면 물류센터 쪽을 말하죠. 물류도 뭐 일부죠. 모두가 다 망한 것도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픽스드 캐시플로우 기반의 일부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라는 게 이렇게 낮았을 수도 있고 높았을 수도 있죠. 근데 낮았다 높아지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좀 미스매치가 나는 상품들이 생긴다는 거지, 또 어느 날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게 계속 간다면 또 다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결국 이 과정에서의 문제죠. 낮다가 갑자기 올라간 이런 변화의 시점, 높았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그런 변화의 시점에 적응이 늦어지는 상품들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좀 불편해지는 거지, 그게 또 영원히 불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꾸준한 낮은 금리, 꾸준한 높은 금리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은 안 생길 건데요. 지금은 바로 이 급격한 금리 상승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네, 들어갈까요? 마켓 드리븐 밸류어블스라고 그냥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대체 투자할 때 사실은 좀 잘 안 했던 상품들이 그 시장을 연동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오피스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게 연도라고 해요. 오피스 시장이 예를 들어 엄청 이렇게 화랑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오피스 시장이. 그러면은 사실은 임대료도 비슷하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임대료도 또 계속 시장에 따라서 보통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시장이 막 내려가면은 임대료도 같이 내려갈 거고,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같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너무 좋으면 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갈 거고, 나쁘면 내 임대료도 같이 나빠지겠지만 대체 투자에서는 이런 걸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 기관들, LP들 보통 보험사 연기금 이쪽에서는 좋아하지 않나기보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내부 심의를 받을 때 시장이 좋아질 거여서 내 자산의 임대료가 좋아질 겁니다. 매출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시장이 나빠지면 내일부터 나빠지면 어떡할 건데, 모레 나빠지면, 내년에 나빠지면, 이래저래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if의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시장으로 얘기하다 버리면, 그럼 시장이 내려간다면, 시장이 올라간다면, 시장 올라가는 거 상관없고 시장이 내려간다면에 대한 답을 할 때 내려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려간다면 우리도 내려가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서 좀 그렇다 보면 나중에 뭐 내부 감사 뭐 실제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또 왜 시장 떨어질 거 고려하지 못했냐, 약간 이런 공격을 받을 여지가 좀 투자자들 쪽에서 있어요. 그래서 시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시장이 백날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잠시 보면은 저 색깔을 바꿔볼까요? 포인터 색깔 빨강으로 가보죠.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던 말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 임대차를 1년부터 10년 동안 어떤 임대차 계획 체결해서 얘는 매년 1.5% 인상하는 조건으로 단일 임차인 한 명이랑 했으면 우리 오피스의 매출은 시장이 오르던 내려 상관없이 꾸준해요. 그러면 시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임차인의 뭐 신용 등급이 좋다면, 뭐 예를 들어 S&P AA급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얘가 10년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고 매년 1.5% G 성장률 1.5%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건 이견이 없죠. 거의 확실하게 받겠구나.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마스터리스 장기 임대차 계약인데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좋아요. 설명하기가 이 자산이 너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보통 프라임급 오피스들은 이런 소수의 단일 임차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임차인과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서 시장의 급격한 흔들림, 급격한 상승을 내가 같이 못 올라가는 문제도 있지만, 급격한 하락에서는 대신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죠. 픽스드 되고 캐시인 이렇게 픽스돼 있고, 그러면 또 코스트들도 대부분 뭐 재반 비용들, 금리나 이런 것도 급격히 변화되지 않잖아요.
코스트들도 사실은 코스트는 더 시장과 상관없기 때문에 코스트는 더 이렇게 일정하게 갈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마진이 예측 가능한 결국은 내 배당 수익이던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익이 적절하냐 마냐의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심이던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편하죠. 근데 위쪽 매출이 시장이라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전체 면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대신 이러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그 시장을 타고 가겠죠. 그런데 아니어서 이런 자산들은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연동 자산보다는 좀 안전한 장기 임차인의 우량한 오피스들이 조금은 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심의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인상기에 좀 문제가 온 거죠. 다시 보시면은 프라임 오피스들은 보통 웨일이라고 하죠. 웨이티드 에버리지 리스 익스파이어 임대차 기간이 길어요. 한 10년, 10.12년 이런 식으로 기니까 장기적으로 확정돼 있고 인더스트리얼도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같이 국내도 뭐 쿠팡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이 뭐 20년 임대차 했는데 뭐 매년 1% 상승 2월당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한 애들이 있어요. 많죠. 이런 것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얘도 역시 뭐 10년 임대차 계약인데 여기도 뭐 1.5%, 1.5도 사실 높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1.5도 낮겠죠. 이 정도 성장률로 확정해 놓은 이런 자산들, 주로 오피스의 경우는 우량 임차인들이 들어있는 초대형 오피스들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물류센터도 쪼매난 물류센터도 이렇지 않고 초대형 물류센터들, 주로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쓰는 뭐 4만 평, 5만 평 이런 애들이 주로 인상률 확정된 그런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는 좋았는데 지금의 같은 경우는 수입이 한 15년이라고 할까요? 거의 확정된 수입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아닌데 이 시점에서 코스트는 금융비용, 금리죠. 금리가 일단 금리가 메인 코스트인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기존에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추정했을 때는 내 수익이 예상이 이 정도 됐는데 금리가 왕창 올랐어요. 금리가 왕창 올라버렸어요. 더 올라요. 막 올라. 보면은 내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캐시 이는 픽스돼 있잖아요. 사실 이미 계약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캐시인 받을 돈은 확정돼 있는데 캐시 아웃 코스트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위에 내 점선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아까 점선이 예측했던 거는 실제 금리가 올라 버려서 코스트가 올라 버리니까 내가 가져갈 그 사이에 네팅된 금액이 실제 에쿼티 투자자들의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스퀴즈 돼 버렸어요. 스퀴즈 쥐어 짜져 버렸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랐으면은 에쿼티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원래 이렇게 됐을 때 금리 낮았을 때 에쿼티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6.5%라고 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 에쿼티 기대 수익률이 금리 올라갔으니까 오늘 에쿼티 그러면 7.5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런 자산들은 받을 현금은 줄어들어서 실제는 기존에 6.5였는데 실제 에쿼티 수익률이 5.5, 4.5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에쿼티 금리도 올랐잖아. 채권 수익률도 올랐으니까 에쿼티 수익률 더 높아야지라고 기대치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 투자 상품 기대치 올라가는데 실제 상품의 수익률은 확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자산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너무 큰 이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켓에 연동되는 자산 같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임대료도 같이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올랐을 거라서 이 네팅 캐시플로우 가져갈 게 뭐 최소한 같아지던 아니면 좀 더 많아지던 해서 수익률이 올랐을 텐데 위가 이렇게 막혀 있는 캐시인이 계약으로 확정되어 있는 자산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 스퀴즈 돼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내려가는 바람에 더 올라도 할까 말까인데 같지도 않고 더 내려가 버리니까 시장의 그런 기대치와 너무 큰 이격이 발생해서
좀 일시적으로 상품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아마존 쿠팡도 역시 장기 임대차게 여기서 만약에 뭐 CPI던 물가 상승률 연동 조건이라도 있었으면은 좀 지금 급격한 상승 때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1년에 1%, 2년에 뭐 1.5% 이런 식의 단순한 우상향을 지금 제시하는 경우들은 지금 같은 급격한 상승을 캐시인이 같이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 네팅된 현금 흐름이 확 줄어드는 지금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 계약도 20년 뒤에는 리셋이 될 거고 뭐 10년 뒤, 5년 뒤 리셋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서야 한 방에 또 빵 오르긴 하겠죠. 그럼 그때는 다시 정상화 될 텐데 정상화 될 때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10년 뒤, 20년 뒤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런 뭐 코스트 상승을 그대로 다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쿼티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 프라임 오피스랑 인더스트리얼 중에서 좀 물가 상승과 연동 안 되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 고정적인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의 자산들은 현재 시점에 에쿼티의 수익률이 올라야 겨우 할판국인데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대로도 아니고 해서 거의 쉽지 않아요. 이런 상품들을 요즘 투자하는 게. 그러고 추가로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 인프라라는 건 보통 또 캐시플로우를 하면은 안정적인 25년 정도의 뭐 예상해 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캐시인이라고 할까요? 캐시인 수입이랑 일치하진 않지만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역시 인플레이션 예측 가능한 코스트. 그래서 요 사이의 수익이 내 수익이죠. 에쿼티 수익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스트라는 거는 뭐 캐펙스던 뭐든 계속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들은 뭐 공장에 대한 건설을 이미 했을 테니까 준공됐으니까 뭐 유지 보수나 이런 물리적인 비용들이 물리적 비용이랑 당연히 또 많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금리라는 두 가지 코스트가 꾸준히 발생할 건데 당연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 코스트가 올라갈 거고 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기념으로 코스트는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역시 아까 오피스랑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코스트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코스트들이 올라가는데 요 위에 캐시인은 뭐 장기 그냥 물가 상승 연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뭐 연 1% 정도든지 뭐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뭐 플랫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이 부분이 결국 받을 돈이 줄어든 거죠. 내 현금 흐름 줄어들어서 똑같아요. 아까 앞에 오피스 쪽이랑 마찬가지로 역시나 기대 수익률이 내려가는, 기존 원래 생각했던 코스트가 밑에 있었을 때 받는 이런 이 폭의 현금 흐름보다도 더 줄어든 현금 흐름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에쿼티 수익률이 내려가 버리죠. 근데 똑같이 에쿼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뭐 채권보다 에쿼티가 위험하잖아요. 채권이 3%일 때 에쿼티는 한 5%는 돼야지 하지 했으면은 채권이 5%면은 에쿼티 높아요. 사실 에쿼티가 채권이 5%인데 에쿼티도 5%예요. 그럼 다 채권 투자하죠. 채권은 에쿼티라는 버퍼가 있는 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인데 다들 이거. 그러니까 에쿼티도 채권이 5%인 시장에서 에쿼티가 되려면 에쿼티는 한 7%는 돼야겠죠. 그래서 에쿼티가 5%인 시장이었을 때 추정했던 이 현금 흐름인데 에쿼티가 7%는 돼야 되는 시장인데 에쿼티 수익률이 4%가 돼버려요. 왜냐면 현금 흐름 캐시인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런 장기 고정 확정형 계약들 상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 벌어지는 거죠. 난 7%를 원하는데 기존에 5%였던 상품이 4%를 받는데 누가 해? 약간 이런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 즉 기존에는 캐시인이 마켓이랑 연동되지 않아서 마켓이라는 불확실성과 이격되어 있는 설명하기 편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캐시인을 주는 우량 상품들이 지금같이 코스트들이 급상승하는 코스트 금리 급상승, 뭐 물가 급상승한 이 시기에는 훨씬 오히려 시장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시 금리가 안정적으로 되면은 뭐 다시 리세팅하는 시기가 오겠죠. 재계약을 하든지 해서 캐시플로우가 안정화되겠지만 일단 지금처럼 변곡점, 아까 말한 낮은 금리가 아니라 높은 금리로 올라가는 이 변곡점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기준금리 뭐 내년 말까지 계속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
변동이 계속 길어질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금리에서 안정화돼도, 물론 이런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변화의 시점에서는 또 그러니까 느린 자산들은 적응이 점점 어려워져서 어쨌거나 이런 시점에는 기존에 우리가 과거 저금리 때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녀석들이 이 시기에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뭐 디폴트는 안 나겠죠. 안정성은 똑같을 건데 수익률이 좀 형편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오고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지막으로 PF권들도, PF는 보시면은 저 PF의 수입은 뭐예요? 수입.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얘의 수입은 요즘 그러니까 주로 주택시장,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하니까 어쨌거나 분양가라는 대충 주택의 아파트겠죠? 아파트 분양가랑 연동되는 녀석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꼭 금리 이슈는 아니겠죠.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막 열심히 수년간 오르다가 약간 이제 정체 중이죠. 분양가가 좀 정체 중이긴 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캐시인이 약간 지금 정체 중인데 역시 비용 건설하는데 지금 공사비 PF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이 들고 이게 120에 매출을 내서 이게 20이 수입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100의 원가 안에는 한 70 정도는 공사비였을 거죠. 그리고 뭐 이자 등 기타 등등이 30일 텐데 공사비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100의 원가가 들 줄 알았는데 공사비가 10%만 올라도 77이 되면 107인 거죠. 10%보다 더 올랐어요. 엄청 올라서, 물론 공사비가 전부 그대로 다 오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왕창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100이었던 70이었던 공사비가 85가 돼버려요. 85가 됐는데 30이었던 이자가 35가 됐어요. 합치면 몇일까요? 몇이죠? 90, 120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가 120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분양가가 잘 안 바뀌었대. 요즘에 갑자기 이제 분양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좀 멈췄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분양가, 이러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이라도 하면 더 문제죠. 어쨌거나 멈춰버렸어요. 뭐 미세하게 오르겠지만. 근데 코스트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갔더니 원가가 120인데 수입이 120이에요. 그러면 수입이죠. 그럼 수익은 빵이죠. 빵. 이러면 이 상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PF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지금 실제 달려야 되나? 좀 시기를 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많아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요즘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그 프로젝트 자체를 굳이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상승기에 좀 다양한 녀석들이 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PF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또 오른다면은, 물가를 반영해서 올라간다면은 또 다시 이런 중간에 이 수익이 생기겠죠. 뭐 그러긴 한데 일단 그게 뭐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러진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앞에 1번, 2번 인프라랑 프라임 오피스랑은 걔네들은 이제 캐시인이 고정돼서 문제고, 얘는 분양가가 지금 생각보다 고정돼서 문제? 어쨌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셋 다 또 그걸 똑같은 거는 캐시인이 현재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코스트들은 미친듯이 올라간다. 그래서 중간에 그 사이로 가져갈 수익이 급감했다라는 게 지금 요즘의 이슈들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리 상승기에 대체 투자 쪽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요. 뭐 또 다음 시간에 대체 투자 관련해서 이런 뭐 설명해 볼 게 있으면 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